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무엇을 갖고 왔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 산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 산소에 대한 영상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고 상담을 하시는데요. 이렇게들 모르시나? 이렇게들 정말 고민이 많으시고 해결을 방법을 모르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너무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어떤 해결 방안이냐면요. 여러분, 산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산소 탈이 났다, 산소 바람이 불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죠. 뭐 점을 보다 보면, 아, 이 집안에 산소 탈이 났네요. 산소 바람이 불었네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산소를 잘못 건드리면 산소 탈이 났다, 산소 바람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산소를 중요한 건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되도록이면 내버려 두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어쩔 수 없는 이유와 어쩔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옮겨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잘 보세요. 이 영상을. 해결 방안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해도 되는 일과 죽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하시더라 이거죠. 어떤 일이냐면 아버님 때 연령에서 보통 60대나 70대 이런 분들이 많이 이런 일들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곧 돌아가실 10년 후가 됐든 20년 후가 됐든 내 대해서는 이제 내가 돌아가실 분들이세요. 그러면 남아있는 자손들이 있죠? 아드님 아니면 손자 손녀. 근데 나 때까지는 내가 산소 관리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예를 들면 산소에 이런 여러 가지 벌초도 하고 여러 가지 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자손대에 가서는 거기까지 누가 가서 또 제사를 지내냐, 누가 또 벌초를 하냐, 또 누가 요즘 세상에 그런 거를 또 챙기냐, 안 하면 산소가 또 더 무성해지고 잡풀들로 인해서 무성해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내가 죽기 전에 내 대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산소를 다 파고 가만히 잘 있는 산소를 다 파서 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소를 다 파서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거기까지도 그나마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나마 봐줄만 해. 근데 잘못 어디서 들은 지식으로 산소를 다 파셔서요, 화장을 하셔서요, 산에 뿌려. 알지도 못하는 산에 막 뿌려요. 물에 뿌려.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한다는 행위가 나 죽고 나서 너네들도 다 죽어라 라고 하는 무서운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대에서 내가 죽기 전에 자손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행위가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자손들이 3대를 가지 말아라. 3대 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행위, 3대가 가기도 전에 멸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자손들이 살아가면서 풍파를 겪게 하는 행위, 자손들이 불화가 일어나서 찢어발기고 이혼하고 부부간에도 이별이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하는 행위, 안 아프던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게 되는 행위,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윤달이 끼면 괜찮아요? 내년에 윤달인데 그런 문의도 많으시죠? 내년에 윤달인데 선생님 산소 이장해도 됩니까? 날짜 잡아주세요. 저는 날짜 안 잡아요. 안 잡아드려요. 잡을 줄을 몰라서 안 잡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날짜 잘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이거죠. 해도 되는데 조건이 있다 이거죠. 윤달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년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년에 윤달이 드니까 내년에 한다?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날짜를 잘 봐야겠지만 그 집안의 대주들, 남자분들, 만약에 뭐 아드님이 5분, 5형제, 3형제 이러면 그 형제분들의 사주가 다 들어가야 돼서 그 형제분들의 사주를 다 뽑은 다음에 그분들의 사주대로 좋은 날짜를 잡는 게 첫 번째 원칙이지만 그런다고 되지 않아요. 조건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거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되도록이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산소를 그대로 둔다. 내 대에서 끝나서 자손들이 돌보든 안 돌보든 제일 좋은 건 그대로 둔다. 아니 그 부모님의 돌아가신 분의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이 주택에 살잖아요. 그쵸?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은 양택이에요. 양의 기운, 따뜻한 기운. 살아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그건 양택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사는 집은 음택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집이에요. 그 산소가요, 돌아가신 분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음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다 이거죠. 따뜻한 기운이 없잖아요. 찬 기운이에요. 음의 기운. 그래서 음택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 예고 없이 내 집을 막 파헤쳐. 다 부셔. 그리고 막 여기다 떠놔. 다른 데다 막 떠다 놔. 떠다만 놔도 다행인데 막 다 막 가루를 내. 그래서 막 다른 데 막 흩어 뿌려. 큰일 나죠. 아니 화가 나잖아요. 속이 뒤집힐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괜찮으세요? 돌아가신 분도 똑같아요. 아니 내 집을 왜 말도 없이 예고도 없이 허락도 없이 왜 파헤치냐는 거죠. 허락을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예고를 하고 그러고 방법을 취해야죠. 그러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산소를 뭐 이장하고 난 뒤에 혹은 산소를 뭐 화장을 한 뒤에 자손들이 막 어쩌고 저쩌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세요. 영문도 모르고 그것 때문인지 모르시고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산소탈이 났네요. 산소바람이 났네요. 형제분들, 가족분들 무탈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러고 보니까 산소를 건드리고 난 뒤에 형님이 돌아가시고 동생이 암에 걸리고 또 우리 부부는 또 이혼하게 되는 위기에 있고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방법만 취하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산소를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했어요. 근데 피치 못하게 이 산이 없어져. 아니면 여기에 막 도로가 나. 그리고 그 산을 집안에 누가 팔아먹었어. 그래서 꼭 옮겨야 돼. 어떠한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건 집안마다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산소를 파기 전에, 건드리기 전에 가서 고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언제 이 산소를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화장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파게 됐습니다. 라고 고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 산소를 파서 이장을 해도 좋고요. 화장을 해도 좋고요.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가도 좋고요. 좀 이렇게 뿌리는 거는 저는 좀 원치 않아요. 혹여라도 뿌리신다면 차라리 수목장을 하세요. 모르는 산에 막 뿌리지 말고 씨도 없는 조상처럼 막 뿌리지 말고 혹은 물가에 뿌리지 말고 그러면은 안 좋은 귀신이 되거든요. 한이 맺혀서 거기에서 물에서 떠돌아요. 나오질 못하세요. 그래서 물귀신이 돼서 또 누군가를 잡아가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혹여라도 그렇게 파서 화장을 하게 된다면 이거를 뭐 납골당에 모실 여력이 안 되거나 그런 조건이 안 되신다면 수목장이나 잔디장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것도 금전이 들어서 좀 형편이 안 좋아서 여유가 안 돼서 어떤 조건이 안 돼서 안 되신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산에 나무에 밑에 나무에서 좀 떨어진 곳에 파요. 한 50cm 정도 이렇게 파요. 좀 깊게. 그래서 깨끗하게 천을 대고 그 항아리에다가 화장을 한 유골을 덮습니다. 그 안에 묻습니다. 그래서 덮으시면 돼요. 그래서 징표를 해 놓으시면 돼요. 바로 앞에다 하시면 좀 너무 가까우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떨어진 큰 나무가 있다든지 어떤 큰 바위가 좀 징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 그 산에 갔을 때 여기가 우리 그 자리야 라고 알면 좋잖아요. 뭐 끈을 묶고 하면 또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 끈도 없어지고 막 어떤 분 끈 묶어서 끈 없어져 갖고 자리 못 찾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이렇게 징표가 될 수 있는 나무를 찾으시면 좋고 아니면 좀 이렇게 자리를 내가 알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것도 안 되면 징표가 없어지더라도 징표를 못 찾더라도 땅에서 이렇게 서서히 자연으로 돌아가시는 게 그분한테도 좋고 돌아가신 분한테도 좋고 남아있는 가족들한테도 해가 없더라 이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꼭 해야 되는 방법 천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분의 천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무탈합니다. 그래야 가족에 풍파가 없고 변사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돈 들어가니까 못하겠어요. 그러면 산소를 건드리지 마세요.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신다면 우리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대대손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돌아가신 분을 천도를 다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무탈하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오늘 정말 제가 중요한 말씀 해드렸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산소 이장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날짜를 잡아주세요. 뭐 윤달인데 이제 괜찮을까요? 내년 날짜를 벌써부터 잡아달라고 연락이 오세요. 근데 그런 조건이 아니면 저는 날짜도 안 잡는다. 왜? 아무리 윤달이라도 그렇게 된 다음에 그 가중에 풍파가 있을 게 뻔할 뻔짜니까. 안 봐도 비디오.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안내해드려요. 그 집안을 제가 풍비박산을 만들 순 없잖아요. 알고서도. 모르면 할 수 있어. 모르면. 근데 알고도 하는 거는 더 큰 죄죠. 저는 못 해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서슴없이 해드렸는데요. 모두들 풍파 없이 사시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팁을 드리면 될까, 어떤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 될까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도 유익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가중에 편안하시고 산소탈 일으키지 않으시고 산소바람 맞지 않으시고 가중 내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선생님, 뭐 사람이 살면서 네. 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알고도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살면서 정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제가 네.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추석이었죠. 네. 성묘는 잘 하셨나요? 네, 잘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다 이렇게 산소가 있었죠. 산소가 있어서 성묘하기 이제 예를 들면 추석 전에 네. 한 일주일이 됐든 3일이 됐든 그 전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거의 남자분들만 가죠. 남자분들이 이렇게 대표로 몇 명 가셔서 벌초도 하고 그 주위 정리 좀 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도 하고 그러고 오죠. 네. 그거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쵸. 요즘에는 성묘 문화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산소가 있다 해도 집에서 그냥 차례만 지내고 이렇게 네. 제사만 지내고 끝내는 분들이 많으시고 뭐 제사 자체가 간소화가 돼서 서로 너무들 바쁘다는 걸 핑계로 거의 뭐 장남의 몫으로만 남아있죠. 네. 장남들만 무슨 죄도 아닌데 계속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제 조금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 산소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산소 이장입니다. 네. 요즘에는 산소를 못 쓰게 돼 있죠. 그것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 게요. 네. 산소를 또 쓰시는 분들은 또 쓰시더라고요. 본인의 이제 산이 있거나 네. 뭐 이런 경우에는 쓸 수가 있을 텐데 새로 예전에는 갑자기 이제 막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네. 아니면 집안에서 이제 어른이 돌아가시려고 하면 네. 산이 없는 경우에 산들이 보통 다 있었어요. 그 가중에 산들이 보통 우리 집 산, 뭐 저쪽 집안 산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산소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거하는 네. 집도 물론 사람이 살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네, 양떼. 근데 예. 근데 보통 사람이 죽기 전에 살아 있을 때 다 준비하는 게 산이거든요. 네. 그거는 죽어서 가는 산소를 벌써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네. 그것도 집안 대대로 조상님 대대로 그곳에 묻혀야 되기 때문에 그 집안에 산이 분명히 반드시 있었죠. 네. 그래서 산소라는 거는 뭐 꼭 필수적으로 있었고 그 산소를 씀으로 인해서 대대로 그 산소에 묻히게 되잖아요, 산에. 네. 근데 요즘에는
새롭게 산을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음. 있던 산도 팔아먹는 마당에, 뭐, 새롭게 산이 없는데, 내가 사는 집은 간신히 구할지는 몰라도, 살아있으면서 산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다지 없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이렇게 산을, 중요시하고, 또, 음택과 양택이라고 해서 내가 살아있으면서 사는 곳은 양택, 네.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산소는 음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음택과 양택을 동시에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자기가 살면서 집은 양택은 준비를 해도 네. 죽어서 들어갈 음택까지는 준비를 못하죠. 그리고 네. 산이 있는 경우에는 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새로이 산을 사서 그걸 음택으로 쓴다는 거는 요즘에는 많이 불가능해졌잖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는 산소도 많이 없어졌지만, 있던 산소까지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전부 이제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네. 뭐 형제도 몇 명 없고, 옛날에는 장남, 차남, 삼남, 사남 많잖아요. 네. 그 집안에 뭐 6, 7명, 8명 낳아서 아들이 한 반은 되고, 못돼도 2, 3명은 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1명 아니면 2명만 낳으니까 아들이 없어요. 네. 딸만 있는 집들도 많고, 아니면 아들이 있어도 딱 1명 있죠. 네. 저희도 3남매인데 막내가 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3명이나 낳았어도 아들은 딱 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장남 역할을 다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점점 핵가족화되고 이렇게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생활 자체가 그렇게 흐르다 보니까 만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렇게 장남 하나 있고 딸 둘 있으면 딸들은 다 자기의 시댁 쪽으로 가잖아요. 네. 장남 혼자서 차례를 지내게 되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제사를 지내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장남 혼자 제사를 지내야 돼요. 네. 좀 외롭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문화가 이제 핵가족화 되면서 점점점 이렇게 환경도 안 맞춰지니까 산소들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이 산소들을, 있던 산소를 가만히 두면 좋은데, 본인이 그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실 때 본인의 자식들을 위해서 너무 이런 거 저런 거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에 자식들을 위해서 산소를 정리해주고 가마. 네. 이런 분들도 많죠. 아. 그래서 있는 산소를 다 정리를 해서 납골당으로 막 모시고, 그 있는 산소를 파서 화장을 해서 다 이렇게 납골당으로 모시거나 뿌려서 없애거나 이러신 분들도 봤어요. 네. 큰일 납니다. 아. 네.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있는 산소를 파는 것도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가만히 잘 있는 산소를 파서도 안 되지만은, 그 산소를 건드리는 것도 요즘에는 뭐 윤달에 건들거나 윤달에 뭐 산소 이장을 하거나, 아니 파서 없애는 것도 안 되는데, 네.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산소를요, 또 본인이 복을 받는다고 더 좋은 자리로 옮기려고 산소 자리를 옮기는 사람도 있으세요. 네.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자리라도요, 한 번 쓴 산소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네. 그래도 뭐 물이 차거나 뭐 그런다고 네. 해서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래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정말 물이 막 끝까지 차서 거기가 막 분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막 거기가 이렇게 움푹 파져서 막 시체가 보이고 그렇게 유골이 보이고 할 정도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어딘가에 차 있을 것 같은 그런, 뭐 그 밑에 물이 차 있을 것 같고 조금 차 있고 이러는 건요,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윤달이라고 해서 윤달에 산소를 막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윤달이면 괜찮다 싶어서 날짜 받아서 아무 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 날짜도요, 어떻게 받는 거냐면 그 집안의 대주의 생년월일과 네. 그리고 장남의 생년월일을 사주를 넣어야 돼요. 그 집안의 대주, 그리고 장남, 또 장남이 있으면 그 밑에 장남, 그 장남 자손들, 대주와 장남 자손들의 사주를 다 넣어서 그 사주에 맞는 날짜를 고르셔야 돼요. 아. 그렇게 해서 고른 날짜도 좋을까 말까예요. 아. 제일 중요한 건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요. 네. 혹여나 어쩔 수 없이 건드려야 될 경우에는 그렇게 대주와 장남이 있으면 그 장남들, 그 사주를 다 넣어서 옮기셔야 된다는 거, 그 날짜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물이 찼다고 해도 저는 안 건드리는 게 좋다고 보고요. 또 하나, 요즘에 자손들이 이렇게 성묘를 못 간다고 해서 산소를 다 파헤쳐서 납골당으로 가잖아요. 네. 그때부터 풍파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무서운 일을 하고 계세요. 산소를 다 정리를 하셔서 본인이 가기 전에 산소를 다 정리를, 자손들 때문에, 네. 자손들 편하라는 이유로 본인들이 산소를 다 정리를 하셔서, 어른들이 가시기 전에 산소를 다 정리를 하셔서 납골당으로 모시잖아요. 네. 아니면 다 흩트려서 뿌리던가. 근데 자손들을 위해서 한다는 그 행위가 네. 자손들을 죽게 만드는 행위거든요. 그러네요. 네, 큰일 나거든요. 제일 영향을 받는 게 장남자손입니다. 네. 그 집안의 장남자손. 장남이 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장남들이 다 다치거나 사고가 나거나, 장남들이, 그리고 차례차례 장남이 갔으면 그 다음에 차남,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뒤죽박죽이던지 이렇게 순서 없이 가던가, 그렇게 장남을 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자손들한테 병이 찾아와요. 아. 네. 그 병이 어떤 병으로 오냐면요, 암으로 와요. 네. 이 집안에 괜히 갑자기 암이 많아졌어. 요즘에 암이 아무리 유행을 한다고 해도 막 위암, 대장암, 뭐 무슨 암 다 암으로 가요. 네. 그거는요 100% 산소탈이에요. 아. 네, 산소 건드리면요 암이 99%입니다, 여러분. 아. 암으로 오고요. 또 하나, 자식들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산소를 건드리고 난 후에. 네. 네, 산소리를 건드리고 나면 자식들이 되는 일이 없으세요. 일이 안 되잖아요. 네. 사업이 망한다든지 하는 일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갑자기 사기를 맞던지, 있는 집을 하나씩 팔더니 집이 세 채 네 채 있었는데 한 채도 없어서 월세로 간다든지, 이런 풍파가 시작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요, 집안에 다 풍파가 시작돼요. 자식들이 뭐 6남매, 8남매, 3남매 있어도요, 하나 둘씩 다 순서대로 칩니다. 그거는 순서가 없어요. 누가 먼저 칠지 몰라요. 장남부터 칠지, 뭐 5번째부터 칠지, 뭐 막내부터 칠지, 중간부터 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전부 다 칩니다. 네.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래도 전부 칠 때까지 그거를 못 깨닫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네, 조금 빨리 깨달으셔야 되잖아요. 네. 막 자기가 흥할 때는 안 물어봐도 망할 때는 이런 데 묻잖아요. 네. 왜 그러냐고. 근데 또 알려드려도 망하고 나서는 또 망했으니까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 그러네요. 네. 그 산소탈을 잡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정말 산소탈이라는 거는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 정말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네. 네. 제일 빨리 가게 하는 게
건드리는 거예요. 아. 집안을 제일 빨리 풍비박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제일 빠른 게 산소 만지는 거예요. 산소를 건들면 그 집안 제일 빨리. 그래서 옛날에 왕족들 있잖아요. 네. 왕족들 몰래 산소 막 파서 가져가고 산소 파놓고 네. 다른 거 자기네 거 묻고 막 그러잖아요. 네. 제일 빨리도 영향을 받지만 대대손손 영향을 받는 게 산소예요. 네. 네, 여러분들 산소 정말 무서우니까요.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그 자손들이 단명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요즘에는 100세 시대니까 예전에는 뭐 20대, 30대, 40대, 요즘에는 5, 60대 죽어도 빨리 죽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빨리 죽었어? 그분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어? 70에 죽어도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어? 이런 말 나오잖아요. 네. 단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그 집안에. 단명사주가 많이 혹여 어쩌면 그 단명을 하다가 줄초상이 날 수도 있어요. 줄초상이요? 네. 3년 안에 자꾸 그 집안에 초상이 나고 초상이 나면 우리는 그거를 줄초상으로 보거든요. 네. 네, 그렇게 줄초상으로 이어집니다. 네, 산소 잘못 건드리면 이런 식으로 풍파가 오거든요. 후손들한테 이런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산소는 정말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물이 정말 거기가 막 움푹 파이고 물이 거기서 계속 샘솟고 뭔가 막 나무 뿌리가 그쪽을 막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건드려야 되는데요. 네. 그렇지 않고서 뭐 직원이 보셨는데 파지도 않았는데 그 밑에 물이 있다. 겉으로 표시 안 나면요. 안 건드리는 게 나으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산소 예전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만들 때부터 아니면 그 만든 후에 자손들이 우리 대대손손 우리 조상님들 산소 잘 해드린다고 없던 막 돌탑을 쌓고 네. 막 그 장식을 하죠. 비석을 막 세우고 좋지 않습니다. 네. 처음부터 하시면 모를까. 그리고 처음부터 막 돌탑 쌓고 이런 거 안 좋아요. 네, 돌멩이 하나가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나무 뿌리 하나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네. 산소는요, 정말 돌멩이 하나가 어느 집안에 정말 막 풍파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소를 가봤더니 거기에 돌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굴러온지 몰라요. 네. 누가 가다가 떨궜는지 아니면 저절로 위에서 무슨 산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왔는지 몰라요. 근데 돌멩이 하나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 돌이 원인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네. 그 돌 치우고 나서 또 그게 사라지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산수 주위에 정말 돌멩이 하나, 뿌리, 산의 나무의 뿌리 하나가 정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소는 정말 건드리면 안 되고요. 그냥 깨끗하게 계속 깨끗하게 보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되는 일이 없으실 때 조상 탓 하잖아요. 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요. 산소에 가세요. 되는 일이 없으실 때 여러분들 꼭 이렇게 뭐 추석이나 설일 때만 가시지 마시고 내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요즘에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일이 안 되지? 뭐가 이렇게 자꾸 될 듯 말 듯 하지? 어떤 중요한 계약건을 앞두고 마음이 조마조마 불안한데 내가 어디에 좀 매달리고 싶다. 이럴 때는요. 조상님 산소에 찾아가세요. 네. 두거포 하나, 삼색 과일 하나씩 들고 술 한 병 사가지고요. 깨끗한 뭐 맑은 술도 괜찮고요. 막걸리도 괜찮고 소주도 괜찮고 아니면 그 조상님이 살아생전에 좋아하셨던 술도 괜찮으세요. 네. 아니면 그런 뭐 사과, 배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딱 하나를 가져간다면 뭐 술 한 병이랑 조상님이 좋아하셨던 거 막 고기를 좋아했어. 막
족발 좋아해서 족발 사가지고, 삼겹살 좋아해서 막 삼겹살 삶아 가세요. 네. 네,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챙겨 가셔도 되고, 모르시면은 북어포 하나, 삼색 과일 하나, 삼색 과일이 조금 어렵다 그럼 과일 하나, 한 네. 개만 가져가셔도 돼요. 그리고 술 한 병 가져가셔서 거기에서 올리고 난 다음에 좀 기도도 하시고, 네. 이렇게 조금 제가 소소하게 차린 건 없지만, 조상님, 할아버지, 할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또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간곡히 좀 거기서 기도를 하세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싸갔던 뭐 포나 이런 것도 싸가지고 오시는 분들 있어요. 네. 그 자리에서 다 못 먹거나 안 먹거나 뭐 버리기도 애매해. 그래서 줄줄이 다 싸가지고 오시는 분들인데 절대 안 돼요. 네. 술 다 거기에 뿌리셔야 되고요. 북어포도 다 찢어서 조금 찢어서 이제 너무 거기가 또 지저분해지면 안 되니까 조금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몇 군데 뿌리세요. 동서남북으로 몇 군데 뿌리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사과나 과일 이런 것도 만약에 뭐 음식을 준비했으면 음식도 조금씩만 잘라서 이렇게 뿌리세요. 그거는 산에다 뿌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못 먹겠으면, 드시다가 못 먹겠으면 제일 좋은 건 다 드시고 오시는 게 좋고, 다 못 먹겠으면 그거를 싸서 오시다가 꼭 버리고 오셔야 돼요. 그 산소에서 제일 가까운 쓰레기통이나 어디가 있으면 꼭 버리시고 다 처분을 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거를 집 안에까지 가져오시면 안 돼요. 네. 네, 그게 중요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또 정말 산소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양택이라고 했잖아요. 네. 돌아가신 분의 집이에요. 거기는 음택.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은 양택. 돌아가신 분이 사는 집이에요. 음택. 그 돌아가신 조상님의 집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네. 정말 건드리지 마세요. 큰 풍파가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기운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하고, 네. 그게 후손들에게 꼭 DNA가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3대까지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산소를 안 건드리시고 좀 풍파가 없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